그렇다면요,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자료를 사용해서 특정인의 성격도 재현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글이나 말 또는 사진 등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등등 마음을 표현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이나 글로 표현된 것도 있지만 은연중에 남기는 여러 가지 자료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개성의 흔적이기도 하죠. 이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사람의 인격적인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포츠담 대학에서 그 페이스북의 좋아요, 메타 데이터를 이용해서 개인의 인격을 자동적으로 예측해주는 머신러닝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참 흥미로운 일이죠. 인간의 행동을 디지털로 기록하게 되면 이 자료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특성과 속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성격은 개인을 독특하게 만드는 행동, 특성, 동기,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의 조합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어떤 삶의 선택과 또 많은 다른 어떤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인격에서는 5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외향성, 친근함,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 등 이런 그 인격의 중요한 5가지 특성이 평생 동안 그 비교적 안정적으로 인간에게 유지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근데 이런 5가지 특성에 대한 개인의 정도를 표현한 데이터를 얻기만 한다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데이터와 비교하여서 그 개인 특정인만의 인격적 특성을 찾아낼 수도 있겠죠. 최신 인공지능 기술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여러 가지 특성을 예측해낼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개인의 특성이 결정된다면 비록 그 사람이 현실 세계에는 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요, 지금 벌어지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생전에 반응했을 것 같은 행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사람의 아바타와 연결시키면요, 마치 그 사람이 현재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것처럼 반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이 같은 기술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사용자 추천 및 미디어 상호작용을 비롯한 많은 고객 서비스가 이미 SNS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개인에게 맞춤 정보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특정 물건을 온라인상에서 구매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그 구매자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런 상품들이 막 추천돼서 나타나죠. 마찬가지로 유튜브 동영상도 그래요.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 시청할 때 구독자가 마음에 들어 할 만한 유사 컨텐츠가 사이트 상위에 막 나열되잖아요. 이것도 같은 방법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또 다른 측면, 상실의 또 다른 측면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죽음의 순간에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자신의 무비명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자신은 어떤 것일지,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한 개인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신이 기억될 것이라는 희망은 기본적이고도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자신을 누군가 기억해 주는 동안에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불멸의 상태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아마도 원시 시대서부터 동굴벽에 대개는 이렇게 무엇인가 긁어서 그림으로 그린 그런 벽화를 남겼던 것을 기억하시죠?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라지는 기억을 영구히 남기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구전 역사, 일기, 회고록, 사진, 영화, 시 등과 같은 인류의 과거 시간상에서 살아가지는 그런 기억을 붙잡으려는 중요한 도구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현재는 인류의 기억을 온라인에 저장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서버들은 지금 깊은 바다 어딘가에서 열을 식히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작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온라인 세계 덕분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삶의 기록을 페이스북 타임라인, 인스타그램 계정, 편지를 주고받는 이메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말하고 노래하는지 방송 아닌 유튜브 등을 통해서 개인 일상이 기록된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누군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역사 이래로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기억을 수집하고 재배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어떤 사람에 관한 일종의 불멸성, 즉 계속 뒤에 기억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은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누군가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까지 기억될 것입니다. 인류가 이처럼 꿈꾸어왔던 불멸성, 비록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며 누리는 불멸성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는 영원한 기억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새롭고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몇몇 회사에서는 이미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애터니미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름은 간단히 불멸해지는 길, Simple Become Immortal입니다. 이 회사 시스템에서는요, 회원들에게 나중에 죽은 사람의 마음을 재구성해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메일이나 카톡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거나 사소한 디지털 흔적을 이용해서 죽은 사람의 마음을 재구성하고 아직도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생애 동안에 했을 생각, 이야기, 기억으로 마인드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어떻겠어요? 데이터가 더 많이 모이면? 그러면 더 많이 모일수록 더 그 특정 인간처럼 그렇게 만들 수 있겠고요. 아바타에 의해서 그게 처리되고 큐레이팅 하게 되면요, 향후 3, 40년 동안 디지털 클론에 자신의 마인드, 마음이 업로드돼서 저장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겠죠. 마치 디지털 전기 작가에게 자신의 전기를 쓰게 하기 위해서 온갖 이야기들을 털어놓음으로써 매우 효과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그 작가에게 발현시키는 그런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 회사는요, 2014년에 이 서비스를 알렸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고객이 30, 40대 연령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관계자들이 아주 수천 건의 메일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몇 건은 암, 백혈병, 알츠하이머, 기타 심각한 불치병을 환자가 보낸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분들은 모두 가능한 한 빨리 이터님이 계정을 원했고 무엇이든지 기꺼이 지불하겠다 그렇게 의사를 표현했대요.
비록 이러한 시도는요, 그 시초가 MIT에서 개설한 기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수강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도됐던 실험적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많은 사람의 반응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이 불멸에 대한 인간의 깊은 관심과 수요가 있음을 나타내 보여줬다는 것에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터니미는 일종의 디지털 전기 작가로서 사람들이 남기는 디지털 데이터를 모아서 그 사람의 인격에 근접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 구조를 컴퓨터상에서 구현한 아바타와 연결시키면 그 특정인은 영구히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보았던 로만 마주렌코도 유사한 개념으로 재탄생한 그런 가상인물인데요. 즉 아바타인 거죠. 여기에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전에 남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학의 시와 영화로 살펴본 상실, 인간의 연대성과 권리 박탈된 상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한 가상 불멸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실은 문학에서, 영화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어지지만 상실을 치유하는 길에는 우리가 함께하는 투게더니스, 인간연대, 휴먼 솔리데리티, 이러한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실을 통해 성장하고 연대하는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